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시가 지역 화장품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삼고 집중 육성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화장품 산업은 부산 지역 고부가 가치 수출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부산 지역 화장품 뷰티 산업의 현황 및 경쟁력을 살펴보고 이 화장품 뷰티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산발전시민재단 변상준 사무총장, 대동대학교 바이오 스킨케어과 박춘심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실 뷰티 산업은 화장품 등과 같은 제조업, 그리고 헤어나 네일, 또 피부나 성형 같은 의료 관광까지 굉장히 범위가 다양합니다. 부산 지역 화장품 뷰티 산업의 현 주소가 좀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뷰티하면 지금 현재 부산에서 떠오르고 있는 게 화장품 판매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자료 보니까 화장품 제조업체는 51개사, 네. 그다음에 제조 판매업은 218곳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2017년도 자료에 보면은 화장품 제조업체가 56개사, 그다음에 제조 판매업이 265개 업체입니다. 물론 같이 제조도 하고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럼 최소한 260개 이상의 업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업체가 갑자기 10%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액을 보더라도 부산 본부 세관에서 9월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부산 지역 화장품 수출 동향 분석에서 보면은 상반기가 9,200만 달러입니다. 그게 같은 기간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6,300만 달러에 비해서 약 46%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 3년 사이에 거의 매년 3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주로 이제 내수보다 수출을 위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가 좀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이 중국입니다. 네. 중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판매에 대한 다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제조를 갖다가 하면은 화장품 제조를 이 지역 내에서 해야 좀 사람들도 고용하고 할 건데 주로 수도권에 있는데 제조를 해서 우리 이 지역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 이런 업체들이 작다 보니까 뭐냐면 화장품 제조업이 좀 영시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조금 고무적인 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성장률이 굉장히 급격히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또 더 큰 문제는 이제 수도권에 비해서 한 30, 40배 정도 규모가 적습니다, 우리 부산이. 그래서 아직 어찌 생각하면은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찌보면 성장 가능성이 좀 더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수도권이 규모가 크고 이런 거는 예측했던 바고, 부산의 성장률이 이제 계속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고무적입니다.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화장품 업체들이 좀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 부산 지역 업체들도 좀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경쟁력을 좀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최근 뷰티의 트렌드는 천연이라든가 친환경, 내추럴인데 부산의 자연 환경이 이것을 확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다에서 추출한 해조류, 즉 다시마라든가 미역, 톳 등과 같은 해조류에서 추출물을 원료로 제조한 기초 화장품인 클렌저라든가 스킨, 로션 등이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를 접목한 의료용 화장품과 동네 온천과 연계한 온천수 화장품 등의 다양한 제품 연구 개발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상 통로를 이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일본, 베트남 등의 나라로 수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여행을 와서 휴양 및 의료 관광 서비스를 접목한 뷰티 서비스 제공은 부산만이 갖는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류 문화를 이용한 부산국제영화제, 원아시아 페스티벌, 곧 개최할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 등의 국제적 행사를 통해 부산 뷰티 관련 산업 성장에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 친화적인 것들, 뭐 온천이라든지 네. 다시마 이런 것들이 또 화장품 산업과 잘 연결이 되는 거네요. 네. 네. 사실 화장품 뷰티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좀 뭐 화장품 뷰티 산업의 전망이나 기대 효과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사업이 성장하면 우리가 어떤 효과들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화장품 뷰티 산업은 소비자의 제품 교체가 주기가 대체적으로 짧고 네.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인력 투입이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그만큼 고용 창출 및 부가가치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최근 들어 젊은 창업자의 성공 사례가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온라인 마케팅 및 유통 과정이 성공을 좌우하면서 젊은 층의 창업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화장품 산업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고 제품의 연구, 그다음에 기획 단계부터 개발 및 생산, 판매, 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직접 종사자는 대략 36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미용업 종사자 수는 21만 명까지 포함할 경우 약 57만 명에 달하는 인력이 관련 산업 분야에서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또한 화장품 산업의 발전은 초창기 화장품 방문 판매원에서부터 뷰티 아티스트, SNS 플랫폼을 활용한 뷰티 인플루언스 등 각 시대마다 창의적인 직업군이 탄생을 촉진해 왔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뷰티 산업과 한류 열풍이 좀 결합을 해서 의료 관광, 뷰티 관광이 또 굉장히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부산도 이렇게 관광 도시인 만큼 의료 관광과 연계한 곳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습니까? 부산의 뷰티 관광, 의료 관광은 대표적인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부산 서면, 네.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거리가 있고, 잘 알려지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중구에서 뷰티 관광 특화 거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오, 네. 부산 중구에서 뷰티 관광 특화 거리는 뭐냐면 그 지역에 크루즈선 전용 선박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크루즈선이 들어오니까 중국하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여기에서 아침에 내렸다가 저녁에 출발하기 전까지 시간이 네. 있으니까 예. 그걸 활용해서 뷰티 특화 거리를 만들었었죠. 거기는 원래 중구가 번화가입니다. 네. 번화가다 되다 보니까 뷰티 관리하는 업종이 많습니다. 네일샵이라든지 이미용실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거의 한 300여 곳이 됩니다. 네. 300여 곳이 되는데 그중에 28개소를 중구에서 네. 뷰티 특화 업소라고 지정을 해서 특별히 애기인들이 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선정만 하고 네. 좀 중국에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좀 너무 이벤트성, 사람이 많이 오니까 될 거라고만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냐면 이걸 선정을 해서 뭐 좀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라든지 예. 들어오는 의료 관광객들에게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네. 사실 그런 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업체가 너무 영시하다 보니까 예. 주로 이제 중국처럼 대규모로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수용을 못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적어도 그러면 중국에서 이런 거 시스템적으로 영세한 업체들을 연결해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놨고 네네. 그래 많은 손님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거 정박하는 시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뷰티라는 업종 자체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머리를 그렇죠. 한번 하더라도 예. 그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산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중구라는 자체에서 중구가 아니고 서면이 번화가라는 자체에서 일단 병원이 처음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우리가 K 열풍이 되면서 한국 의료 관광이 유행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네. 보니까 한국에 어디 부산에 가면 어디 있나 이런 게 서면에 있다 이러니까 서면에 많은 외국인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백화점을 중심으로 서면 백화점을 그렇죠. 중심으로 해서 메디컬 빌딩들이 서기 시작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한 230여 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좋은 의료 관광이 되겠다 싶어서 중앙정부에서 15억, 시에서 뭐 8억 이렇게 지원을 하는 등해서
좀 매년 메디컬 스트리트 축제도 하고 네. 의료관광 안내센터도 만들고 이래서 조금 성장이 많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면이 문제점이 뭐냐면 의료는 되는데 관광이 안 되는 겁니다. 관광이 안 되다 보니까 서구가 전년도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의료 관광객이 2017년도에 2,557명이었습니다. 근데 네. 우리 지역에 있는 서구, 네. 부산 서구가 3,661명, 해운대가 3,122명보다 더 낮았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매출액도 2016년 41억 정도 되던 게 2017년도는 36억대로 한 30% 가까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관광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은 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지역 내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고, 네. 그리고 현재 이게 한류 열풍에 의해서 전 지자체들이 지금 뷰티 사업에 지금 열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참 우리 의료관광 서비스는 부산이 먼저 좀 시작을 하고 했었는데 네. 대구에 비해서도 지금 매출액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면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중구 뷰티 관광 특화거리는 사실 홍보가 덜 됐는지 저도 좀 접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기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프로그램도 하고, 만들고 예, 이래야 예.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지역 뷰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좀 파악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부산 지역 뷰티 산업이 좀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좀 어려움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부산 산업에 현재 처해진 여러 문제점이 있으나 몇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도권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불균형 문제점과 화장품 뷰티 산업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4차 산업과 융합 아이콘에 또 부재가 있고요. 네. 예를 들면은 부산 화장품 제조사들은 서울과 경기도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30에서 40배의 규모 차이가 있어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200여 개의 지역 기업이 타 지역에 외주를 줘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 지역 일자리 창출에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인구 통계학적 측면에서 부산의 높은 고령화는 경제 활동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전체적으로 소비 규모도 감소하고 있다는 약점이 또한 있습니다. 네. 뷰티의 세계화 준비 및 추진 부족으로 부산 뷰티에 대해 내외 인지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뷰티 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뷰티 콘텐츠를 연구 및 개발하고 전문 인력 배출을 더 많이 노력해야 하고 현재 뷰티 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셨는데 네. 부산의 뷰티 좀 관련된 학과들이 그래도 좀 꽤 전문 대학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부족한 편인가요? 네,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지만은 요즘에 최저 임금도 한몫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그 졸업생들의 인내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네. 부산시에서는 화장품 뷰티 사업을 미래의 산업으로 이제 정하고 육성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박람회도 개최하는 등 좀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사업들이 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한류일품과 더불어 가지고 이 화장품 사업이 조금 유망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알고 그래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한 게 화장품 뷰티 산업 육성 5개년 기본 계획을 이번에 수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이제 화장품 뷰티 산업 전담팀을 신설을 했더라고요. 네. 신설해가지고 연구 개발도 하고 해외 판로도 개척하고 화장품 인증 제도도 하고 그다음에 인력 양성도 지원하는 그런 전담팀을 일단 먼저 구성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화장품 뷰티 산업 육성 위원회를 이제 해서 그에 대한 전체적인 자문 이런 것도 더불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부산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하는 걸 거의
외부에서 제조를 많이 해 오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부산 테크노파크 해양생물산업센터 내에 공동 생산을 할 수 있는 그걸 지원을 이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정책들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다고 예.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진행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로드맵대로 혹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항상 먼저 감시하고 검토해보고 또 안 되는 게 뭐가 안 되는지 또 지원해주고 이걸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줘서 지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잘 되니까 이벤트성 정책을 막 내가지고 미래 먹거리가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부산에.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정말 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구심점이 되는 사업을 좀 하나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K뷰티하고 한류 열풍 때문에 지금 전 지자체가 거기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네. 보면은 그 중에서 이 부산에 특화되어 있는 사업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걸 조금 고민해보고 네. 거기에 좀 이제 집중 육성해서 부산 지역에 가면 이런 사업이 정말 좋다. 그러면서 연계에 되는 파급효과를 좀 누려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뭐 부산시 차원에서도 계속 지원을 이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현재 좀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안들이 좀 마련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부산시에서도 많이 그 화장품 업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특히 12월 3일에 개원식을 할 그 부산시 테크파크 해양생물 산업 육성센터에서 화장품 육성화 산업 일환으로 부산 화장품 공동 생산 시설이 이미 구축되어 부산 지역 화장품 제조업체의 자체 제조 및 생산을 금년 11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 시설이 가동됨으로써 부산 업체들이 개발한 제품을 다른 지역 제조업체를 통해 생산해 오던 것을 90% 이상 자체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어 화장품 업체의 역량 강화와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여 시장 장악력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구심점이 되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마련이 되면 좋을까요? 부산시는 부산에 지금 이제 화장품 뷰티 사업, 특히 화장품 사업은 굉장히 영시합니다. 네. 그다음에 굉장히 영시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육성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아까 말씀하신 테크노파크에서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네. 그다음에 네일이나 이런 임용 업체도 부산은 굉장히 영시합니다. 네. 최소한 3명 내지 많아봤자 4명 정도 되는 업체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업체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지원책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단체 관광객을 맞을 수 있도록 네. 이 각 업체들마다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맞았을 때 한꺼번에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저는 더욱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각 지자체마다 지금 많이 지원을 하죠. K 한류 열풍에 의해서. 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중국에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예. 거의 다 대다수가 그렇죠. 중국에서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일본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한꺼번에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수출 다변화에 좀 더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아세안 국가들과 지금 최근에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보니까 뭐 아세안 국가들에 좀 더 이렇게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해서 지난해 2018년도 건국 이래 사상 최초로 연간 총 수출 6천만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그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처한 문제가 많지만 먼저 부산 뷰티 서비스 앱 내실화를 위해 뷰티 커버넌스 구축을 하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요. 부산형 뷰티 프로그램 구축과 기술 개발에 착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산광역시 뷰티 관련 전공 개설대학 또는 학원, 뷰티 관련 협의회, 뷰티 관련 기업 등이 커버넌스 네트워크를 참여해서 뷰티 현안에 대한 논의 및 대응 방법을 수립해야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네. 다음에 뷰티 업계 자체의 내실화 공고를 위해 체계적인 창업 트레이닝,
소상공인 지원 제도를 수립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 두 분이 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이런 사업을 육성하고 있는 만큼 부산이 가진 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좀 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